여러분, 쿠팡 하면 온라인 쇼핑몰의 1등 업체 이렇게 딱 느끼시죠? 실제 쿠팡은 탄생할 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마찬가지로 엄청난 성장을 구가하고 있습니다. 당장의 이익보다가 미래 이익을 생각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 총알 배송도 만들어내고요. 로켓 배송도 만들어내고요. 로켓 배송이나 총알 배송이 똑같은 말인가요? 그만큼 시장에 파란을 일으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마 쿠팡이 정답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쿠팡이 쉽게 생각하면 기업 공개를 하는데 대한민국의 코스닥이나 대한민국의 코스피가 아니라 미국에 당초 생각했던 건 나스닥이었는데 그것도 아니고 뉴욕 증시로 바로 가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 신고서를 제출한 거죠. 깜짝 놀랐을 겁니다. 많은 투자자들도 놀랬고 또 쿠팡이 국내 상장하기를 기다리던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놀랐어요.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이렇게 말입니다. 게다가 나스닥 상장을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알려져 왔는데 실제로 공시를 한 것은 보니까 뉴욕 증권거래소에다가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으니까 더 많이 놀라는 거죠. 일단 주식 수량이나 공모 가격의 범위나 이런 것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뉴욕 증시 종목 코드는 이미 정해졌습니다. CPNG입니다. CPNG. 이렇게 종목 코드가 정해지면 이제 기업 상장 절차에 따라서 쿠팡은 조만간 투자자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상장 절차에 따른 것이죠. 이렇게 되면 3월 중에는 쿠팡이 뉴욕 증시에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서 블룸버그가 사실 손정희 비전펀드에서 투자한 회사 6개가 조만간 미국에 상장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그 예상 중에 하나가 쿠팡이었거든요. 그 쿠팡이 생각보다가 굉장히 빠른 거죠. 쿠팡은요 손정희 비전펀드에서 지금 지분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37%나 갖고 있습니다. 37%. 엄청나죠? 블룸버그에 따르면 쿠팡의 기업 가치는 300억 달러, 33조 2천억 정도 이렇게 추산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쿠팡 내부적으로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보고 있습니다. 400억 달러. 그러니까 10조가 더 많고 100억 달러가 더 많은 거죠.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투자자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증권사가 선정이 되면서 굉장히 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쿠팡은 지금 뉴욕 증시에다 상장하겠다 그러면서 2019년에 연방준비제도, 미국의 연방준비제도는 우리나라 같으면 한국은행이에요. 여기 의장 후보로 거론됐던 사람이 있습니다. 케빈 워시. 전 연방준비제도의 이사였죠. 이분을 외국인 임원으로 기용까지 했습니다. 아마 이렇게 되면 쿠팡의 어떤 상장 속도는 굉장히 빨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쿠팡은요
대한민국의 온라인 1등 업체는 맞지만 아직도 적자예요. 적자. 2016년에 적자가 5,652억 원이었거든요. 당시에 1조 9,159억 원을 기록했지만 적자였어요. 그러나 2020년 이게 몇 년 차입니까? 5년 사이에 성장한 거 보세요. 성장. 13조 3천억 원이니까 거의 한 6배 성장했나요? 6배? 2조 원으로 봤을 때 6배도 더 성장했네요. 엄청난 성장이에요. 그렇지만 적자 구조는 아직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매년 적자를 내왔거든요. 2017년에도 6,228억 원. 이것도 엄청나죠. 2018년에는 1조 1,383억 원의 적자였습니다. 2019년에는 7,488억 원의 적자였고요. 작년에는 좀 줄었다고 하지만 5,257억 원의 적자입니다. 매출은 13조 3천억 원인데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기업으로서는 형편없는 가치죠.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매출이 많으면 뭐예요? 적자가 이렇게 많이 나면 기업의 어떤 가치는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자, 여기에서 말입니다. 여기에서 왜 쿠팡이 미국 시장을 선택했는가? 이것을 제가 생각해서는 적어도 세 가지로 정리될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세 가지로. 첫 번째는 한국 시장에 상장을 하면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할 거라는 얘기예요. 아니 적자가 이렇게 나니까 적자가 5,257억 원까지 나니까 매출이야 13조 3천억 원이라고 하지만 한국 시장 굉장히 보수적이거든요. 게다가 투자자들까지도 적자가 저런 나는 기업에 왜 투자해? 이렇게 생각하기가 십상입니다. 많이 인식의 전환이 됐다고 하지만 과연 가능할 건가? 이거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나 미국 시장은 상황이 다르죠. 미국 시장은 기본적으로는 현재 가치도 중요하게 다루지만 미래 가치에 대해서 엄청나게 중요하게 다룹니다. 여러분도 테슬라를 보셨잖아요. 적자가 계속 나는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미래 가치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거죠. 지금 쿠팡이 그런 것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쿠팡이. 미국 시장에서 봐서는 자기네들의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한국 시장에서 하고 있거든요. 로켓 배송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주문하면 내일 들어갑니다. 미국에서는 거의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실제로 벌어지거든요. 쿠팡이 뉴욕 증시에 상장을 하면 그런 일을 미국에서 펼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존이 대가라고 하지만 쿠팡도 만만치 않은 뭔가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차별화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쿠팡은 대한민국 시장보다가 미국 시장을 선택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아마 손정희 펀드의 역할이 굉장히 컸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손정희 펀드는 작년 초까지만 하더라도 죽을 쏟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작년 하반기 들어서면서 V자 성장을 그대로 했죠. 게다가 손정희 회장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시작이다. 130개가 넘는 기업에 투자했는데 올해 상장하는 기업만 적어도 10개 이상이 상장을 할 거다. 그러면서 거기서 거둬들이는 수익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그게 첫 번째가 쿠팡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정희 펀드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정시부자는 그래도 자본주의가 제대로 발달돼 있고 시장이 그만큼 큰 미국 시장으로 간 거죠.
아마 그게 두 번째 역할을 했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쿠팡의 욕심, 쉽게 말하면 김범석 의장의 야망까지도 아마 반영이 됐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고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대한민국의 온라인 시장은 지금 성숙시장, 포화 상태 뭐 이렇게 읽어도 별로 틀리지 않는 시장일 겁니다. 뭐 워낙 많은 업체들이 지금 나와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게 쉽지는 않죠. 뭐 한두 개예요. 우리가 그냥 아는 것만 하더라도 11번가도 있죠. 위메퍼도 있죠. G마켓도 있죠. 옥션도 있죠. 뭐 한두 개가 아닙니다. 여기다가 전통 그 유통업체들이 지금 막 치고 나오잖아요. 롯데만 하더라도 롯데온이 지금 치고 나오고 있고요. 신세계 같은 경우도 SSG, 석다캄이 또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김범석 의장이 선택할 수 있는 것, 이것은요, 미국에 상장을 해서 자본을 모은 다음에 내가 다른 시장을 들어가야 되겠다. 다른 시장을. 이제 국내 시장은 포화 상태니까 어느 시장인가를 들어가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국내 시장에 들어갔을 때 자본을 조달하는 규모랑 미국 시장에 들어갔을 때 자본을 조달하는 규모가 완전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쿠팡은 결국 미국 시장을 선택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시장적인 의미에서만 보면 미국 시장을 그렇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지만 국내의 어떤 사업 환경도 많이 고려됐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사실 대한민국에서 기업하기가 참 어려워요. 뭐 기업 규제 법안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상법이 개정돼서 집단 대표 소송제가 가능해졌죠. 공정거래법이 개정돼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해졌습니다. 여기다가 노사관계법이 개정이 돼서 이제는 해고된 직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고 공장, 쉽게 말하면 사업장을 근거로 파업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최악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에요. 공장에서 사망사고가 나면 그 길로 CEO는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물론 안전수칙을 강화한다 하지만 이 안전수칙이라는 게 해석하기 나름, 법리로 판단하기 나름이잖아요. 때문에 한국 시장은 위험 요소가 그만큼 크다, 이렇게까지도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쿠팡의 판단은 한국은 시장이 너무 힘들어,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거겠죠. 아마 그런 역할도 아마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만큼 쿠팡은요, 일단 단순하게 대한민국에서 시작을 했지만 이게 어떤 규제의 틀이나 혹은 제한의 틀을 벗어나서 전 세계로 훨훨 날고 싶은 꿈도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해봅니다. 어쨌든 쿠팡의 시작은 뭔가 우리 젊은이들에게 또 하나의 새로운 꿈을 심어주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시작했지만 전 세계 시장을 석권할 수 있는 그런 젊은이들의 꿈 말입니다. 아마도 배달의 민족이 독일의 회사에 딜리버리 히어로라는 독일 회사에 팔리고 또 영상 채팅 앱이 미국 회사에 팔리고 이런 걸 보면서
우리 젊은이들은 지금 있잖아요. 단순하게 대한민국 시장만 보지 않는다. 뭐 이런 것도 느끼게 됩니다. 쿠팡이 뉴욕 시장에 상장을 하게 되면 아마도 그런 느낌을 많이 가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여기에다가 뭐 한국인들의 투자도 지금은 동학개미, 서학개미로 나눠져서 서학개미들은 미국 시장을 마치 우리 안방에 있는 시장인 것처럼 투자를 잘 하잖아요. 그러니까 쿠팡이 상장되면 아마 많은 서학개미들이 쿠팡 어떤 주식을 보유하려고 노력하겠죠. 그런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시장은 좀 더 변화하고 좀 더 바뀌고 또 젊은이들의 야망이 그 안에 녹아들고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위상도 높아지는 그런 구조로 가지 않을까 저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쿠팡의 어떤 도전은요 어찌해 보면요 대한민국 젊은이들에게 굉장한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줄 수도 있다. 저는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물론 국내 시장에서 그대로 주저앉는다면 뭐 그냥 쿠팡은 쿠팡으로 끝날지 모르겠지만 이게 아마존처럼 전 세계 시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간다면 또 다른 모양새를 가져오지도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